정색하고 3대 요구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윤과 독대 앞두고 기세 잡은 한동훈, 김 여사, 명태균 의혹 설명해야 압박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일면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한동훈 대표 작심한 것처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현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김 여사 관련해서 용산의 3대 요구안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이 3대 요구 사항을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조목조목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되는 건 저도 좀 조목조목 첫째, 네. 재보선 직후 이 시기,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 기자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 켜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김 여사 해법 3대 요구안 지시 용산과 전면전 불사입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네. 전면전입니까? 저게 좀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뽑았는데요. 네. 예,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명령이다. 근데 그 변화와 쇄신을 해야지만 야권의 부당한 헌정 중단 공세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그걸로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제일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1, 2, 3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방편이에요. 이런 방편을 써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야권의 그 부당한 탄핵 공세 어떻게든지 막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과의 전면전이 그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런 보통은 이제 대통령 권력이 지금 임기 중반이면은 웬만하면 예스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큰 판을 위해서는 그러면 일시적인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은 야당의 공격이라는 이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방책으로 제시를 한 것뿐이다. 결국 용산과 우리는 같이 이 하나의 목적, 이 야당의 공격을 막자는 하나의 공격에 같은 배를 탔다. 이게 전면전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전면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대외적으로 보이는 건 전면전 불사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이 여당 대표가 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마치 보수가 이제 분열해서 서로 틈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자칫 이게 그냥 뭐 당내 갈등이 아니라 보수가 분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면전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어제 얘기한 게 그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또 그 직접 잡은 건 아닌데 어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 장소가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고 더구나 재보선 결과 나온 다음 날
재보선 선거 다음 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발 독립선언이다. 아하. 차별화의 시작이다. 그거는 어제 3개 조항을 얘기했는데 내용은 저는 옳은 얘기예요. 네.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3개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수용 안 하면 사실 말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네. 수용하면은 사실 대타협으로 나가는 거죠. 6.29 선언처럼 1987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후보의 6.29 선언처럼 네.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그런 거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방법이 너무 좀 재보선 직후에 성급하고 좀 너무 공격적이고 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그 기분으로서 네. 심정으로서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 저는 이런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화됐다. 그래서 저는 한 예를 들고 싶은 게 당태종의 정관의 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때 위징이라는 신하가 당태종하고 궁합이 잘 맞았는데 네. 그분이 당태종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폐하 충신 대신에 양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충신은 옳은 얘기만 하다가 왕도 폭군이 되고 자기도 일찍 죽는데요. 근데 양신은 왕을 좋은 방향으로 잘 끌고 가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내용은 좋지만은 네. 그 방법이나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너무 거칠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내용은 좋긴 하지만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급하고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전면전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이 한동훈발 독립선언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균열을 할 수 있는 정도도 좀 우려를 할 법하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조 김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다. 서울의 소리 녹취록을 들어보면 원조 김여사 라인은 바로 그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 녹취록이 뭔데? 서울의 소리 녹취록을 좀 같이 보시죠. 어떤 내용이었었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기자와의 대화에서 누나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한동훈 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누구 걸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그럼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원조 김여사 라인은 그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 임세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원조 김여사 라인인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사실 요새 좀 혼란스러워요. 네. 누가 김여사 라인이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고 뭐 라인인지 좀 혼란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뉴스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이 사실상 대구시장으로 네.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로 공방이 있었지만 또 홍준표 시장은 거기에 나중에 또 반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었고 명태균 씨가 만약 그 여론조사 조작했던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아까 분열이라 얘기한 게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보수가 지금 어디까지 망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처참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가 네. 전통을 중시하고 이런 세력이 흔들리지 않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혹은 그 이후에 있던 그 뒤에 계신 뭐 명태균 씨나 뭐 김대남 씨 등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국정을 매우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이런 정치 영역에서 계속 관여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본인에 있는 대구에 있는 시정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네. 본인의 대권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보수의 가치를 좀 제발,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뭐 진보고 민주당이지만 보수가 흔들리면 민주당도 같이 괴멸될 수도 있어요. 좀 상대가 잘해 같이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임세훈 의원님은 아니 홍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뭐가 어디가 야군이고 좋고 이런 느낌 자체가 지금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 같다.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대구에 지금 기반을 둔 신문이죠. 매일신문에 홍 시장 한 선무당지 그만 혼란 수습하라. 아까 그 SNS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대통령실 비판하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비판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기서 선무당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잘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빨리 수습하세요. 이인적 쇄신이 웬 말입니까? 당신이 여사라 했는데 이 얘기인 거거든요. 홍준표 시장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선거가 그저께 끝났잖아요. 10월 16일 날. 네. 특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부산 금정의 결과를 많이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금정은 이제 여당이 이기는 거로 생각했는데 워낙 뭐 당정 지지율이 안 좋고 뭐 여태까지 하신 것들처럼 뭐 지금 대통령실 발 여러 가지 민심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야당 후보는 단일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금정 선거가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나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꽤 큰 차로 이겼잖아요. 네. 강화군수가 이긴 표차봐도 큰 차로 이겼다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출마한 건 아니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63%로 이겼잖아요.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어떤 63%로 이겼어요. 근데 이 지금 당선된 수치가 비슷하더라고. 61%인가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금정에서 당선된 금정구청장. 구청장. 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저렇게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언제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선거에 어쨌든 이긴 거는 계속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날 바로 거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대외활동 중단하라고 하기 전에 이제 대외활동 자제하라고 그랬던 게 이제 중단으로 바뀐 것이고 네. 김 여사 관련 인적쇄신 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라. 네. 그게 선거 때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다음날 저렇게 선무당지 그만하라고 하면 그걸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부산 금정이나 강화의 그 유권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구시장인 우리 홍 시장께서 네. 당대표도 여러 번 하셨고 대권 주자셨고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민심과 좀 괴리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10월 16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압도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 얘기인즉슨 한동훈 대표의 얘기에 민심이 반응하고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왜 민심에 역행하는 SNS 글을 올리느냐. 오히려 홍 시장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전면전 얘기도 있지만 관건은 이걸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는 첫째, 둘째, 셋째하고 얘기를 했죠. 이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뭘 받을 것이냐,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어떠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재보선 다음 날 청구서 날린 한 용산 독대 앞두고 맞대응 자제입니다. 네. 일단 용산에서는 딱히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제는 하고 있지만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기사. 네. 대통령실 한 3대 요구에 바로 싸움 걸어온다. 불쾌감. 네. 딱히 직접적으로 대응은 안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기 볼까요? 이날 재보선 다음 날 즉각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밝히자 선거가 끝나자 바로 싸움을 걸어온다며 불쾌해하면서도 입장이 없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 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까지 무대응 기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단순 불쾌감인 거냐, 뭐 독대까지는 우리가 좀 기분은 좀 나쁘지만 참을 거야. 그 정도 선인 거냐?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한이 드라이브 걸어도 용산 침묵, 김 여사 문제 해결 산 넘어 산입니다. 네, 비슷해요. 뭐 자제하고 침묵하고 비슷하긴 한데 6일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폭도 넘버 2가 넘버 1 등에 칼을 꽂진 않는다라고 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이제 거듭되는 한 대표의 김 여사를 겨냥한 공격이 선을 넘었다라는 취지다. 다른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심을 오판하고 독대 등 판을 깨려는 건 아닌지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넘버 2, 넘버 1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조어 부총장님. 네. 한 대표는 조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 그 맞대응을 자제한다고 그렇게 뽑혔는데 저도 그 조선일보의 저 부분을 읽었거든요. 새벽에. 네. 그 맞대응 자제한다면서 저렇게 심한 표현들을 또 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조폭도 넘버 2가 넘버 1 등에 칼을 꽂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어떻게 한동훈은 대통령한테 그러느냐 그 얘기잖아요. 네. 참 저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좀 참담해집니다. 왠고하면 이게 그런 뭐 사인 대 사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공인 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공인 대 공인의 관계입니다. 그 공사를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너무 거칠게 한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그 비공개로 그런 의견 전달하고 뭐 하고 그러지 왜 공개적으로 용산을 압박하는 듯한 언동을 하느냐. 네. 뭐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 초짜 티가 난다. 뭐 여러 비판들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다 실천을 해봤죠. 네. 조용하게 풀 수 있는 노력을 해봤죠. 예. 이제는 그렇게 해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 공론화를 통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조용히 해결할 수 있고 따로 좀 티 안 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자꾸 공개하느냐라는 어떤 친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런 얘기에 안 해봤느냐 했는데 안 통하니까 오죽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공론화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신 부총장님. 네. 그럼 지금 공론화를 한다는 거는 독대에서 요 사안을 이슈로 의제로 공식적으로 직접 제안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요. 네. 그 회동에서도 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용산에서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답을 갖고 나오시겠죠. 그래서 답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대표는 한 대표 나름대로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한쪽이 원하는 게 100% 되는 건 없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이 성남 민심이 조금 가라앉고 네. 그다음에 저 야당의 그 공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의원들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 명분과 논리를 줘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 편이니까 지켜달라 이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실의 얘기는 아니 지금 이거 독대 앞두고 판 깨려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독대 날짜가 잡힌 건 맞습니까? 21일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다음 주 초인 것 같고요. 네. 뭐 한 대표 쪽에서 먼저 뭐 독대 깨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독대를 한 대표 쪽에서 먼저 깰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뭔가 지금 양쪽 독대가 지금 깨지는 거 아니야. 공격하고 뭐 수위가 세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넘버 1, 넘버 2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뭔가 확실한 뭐 독대를 제대로 하려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얘기가 오가야 될 텐데 요 얘기가 잘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